생각해보니까 이제 우리 애들 대학 가는 때가 얼마 안 남았더라고. 저 요즘에 그거 고민이에요. 애들 이제 학교 가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나야조애님 아시죠? 블로그에. 그분이 글 쓰신 거 보셨어요? 최근에? 내가 좀 더 애들 크시지 않나? 고등학생 정도 되지 네, 않나? 이제 지금 거의 이제 입시 준비 막차 느낌인데, 저는 보면서 이렇게까지 고민을 많이 하고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낀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입시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맞지, 애들이 어리니까 뭐. 네, 근데 저만 해도 막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장난 아니구나 진짜. 오늘도 와이프랑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는 막 애를 여기다가 밀어넣자 이런 욕심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애가 가고 싶다 그랬는데 내가 지원을 못하는 거는 좀 속상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가. 근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정말 치열하게 24시간을 꽉 채워가지고는 성실하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애가? 장난 아니에요. 보면 거의 뭐 SAT, ACT 만점 가까이에 수영팀 뭐 발시리, 발렌티어하고 뭐 어떤 교수 밑에서 뭐 일하고 그런 거 한다 하더라고. 맞아. 스카이캐슬 저리 가라던데. 저리 가라예요. 근데 이분이 아이들 공부 도와주고 이러는 거에 있어서 저랑 약간 생각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는 그냥 코치를 해줄 수 있을 뿐이지 내가 대신 껴줄 수 없다. 그래서 하는 사람은 도와줄 때 코칭을 해주는데 만약에 할 의지가 없으면 도와줄 수 없다. 약간 그런 뉘앙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해 볼 만하다. 그 와중에 오늘 어떤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제가 좀 이 친구 항상 좀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저를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뭔가 뭘 해주려고 그래요 저한테.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내가 대학 어드미션스 오피스에서 일했던 거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 몰랐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어드미션 애들 원서만 봤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시크릿 소스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많다고.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얘기하자. 도와주고 싶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갑자기 좀 그 미국 대학 입시 사실 많은 분들이 뭐 미국에서 그냥 학교 다니고 운동 좀 하고 공부 좀 하면은 대학 쉽게 가잖아. 수능도 안 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여기는 오히려 기준이 막 너무 다양해가지고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스펙을 가진 동양 애들이 못 들어가는 게 하버드고 이런 거잖아요. 그니까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지. 이거 재밌겠다. 오늘 얘기. 미국에서 애 키우는 얘기하면은 내가 요즘에 좀 미국에서 애들 키우면서 되게 좋은 게 약간 우리 어렸을 때 프린세스 메이커 하듯이 애들 막 학교 끝나면 집에 왔다가 숙제하고 태권도 가서 태권도 하고 첼로 하고 수영 가고 축구 가고 한국에서만큼 사교육을 안 한다고 보기가 어렵더라고. 미국 사교육 많이 하지. 그니까 사교육 많이 하는데 국영수를 안 할 뿐이지. 국영수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국 살면은 사교육 안 한다 이건 약간 오해인 것 같아. 공부에 집중하지 않을 뿐 애들의 삶을 진짜 막 채워주고 있는 게. 나도 그걸 요즘에 느꼈어. 내가 그렇게 안 해서. 나는 사실 중학교 때 갑자기 왔으니까 어머니가 당연히 여기 시스템 알 리가 없고 나도 모르고 분위기가 뭐 그렇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흐르는 대로 그냥 갔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애가 만약에 더 욕심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려면은 내가 몰라가지고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뭐 그런 블로그 글도 보고 여기저기 사람 얘기도 듣고 주변에 있는 수험생들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잖아. 아이를 탑스쿨에 보내고 싶다라는 만약에 욕심이 있어. 그러면은 진짜 괴로울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미국에서 탑스쿨 가려면 얼마나 해야 돼? 지난번에 호모랑 같이 얘기하는데 여기 블로그 이웃 중에 그분이 막 가끔 그런 거 올려. 아주 호모가 말해줘가지고 나도 가서 봤거든. 근데 한국에 있는 수능은 저리 가라고 엄청난 스펙을 쌓아가지고 고등학교 레주메가 몇 줄이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공부는 당연히 GPA는 거의 만점이 가깝고 코딩 경시대회부터 시작해서 발런티어도 다 나가고 그뿐만 아니라 일도 해야 돼. 그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어야 돼가지고 막 레주메가 한 100줄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AP 공부도 잘해야 10개. 되고 사회에 헌신할 줄도 알아야 되고 노력으로 돈을 또 벌어봤어야 되고. 수영도 발시티에서 맞아. 탑5를 때 발시티에서 탑5 들려면 그거 되게 열심히 해야 되거든. 장난 아니지. 뭐 리서치 경력도 있고. 대학교 리서치 경력이 무슨 말이야? 논문 같은 거 파티시페이트 하는 거야. 물론 뭐 대단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서 하는 거지. 그거지 형. 여름방학 때 대학교 가가지고 이거 약간 인턴처럼 하면서 쓰고 이런 거. 그런 거. 우리나라 옛날에 조국 딸이 했던 거. 맞아. 그 얘기 안 그래도 블로그에 쓰셨거든? 근데 우리 딸은 진짜 자기가 순수히 자기 노력으로 했다. 자기가 연락하고 해가지고서는 아무래도 미시간에 앤알버 근처 사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는 고3이라는 개념이 없잖아.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어떻게 3학년 때는 보면 얘네는 학교도 안 가잖아. 고3 때는 놀지 그냥. 그치, 고4지 끝났지, 고4. 요것도 한국 분들은 모를 거야.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교 안 가는 게 쿨한 거란 거를 잘 모르실 거야. 집이랑 결정 나서 한국 나이로 치면은 미국에
애들이 대학교 결정나는 거는 우리나라보다도 1년 더 빨리 되니까 느낌이 되게 이상하더라고. 기분이. 그렇게 빨리 온다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진짜 촉박해. 좋아지면 될 필요 없지만 탑스쿨을 가겠다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방향은 정해져야 되는 거죠. 스포츠는 이걸로 밀겠다. 음악은 이걸로 밀겠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지 그때 가가지고서는 스포츠를 시작한다 그러면 늦는다는 거야. 고등학교 자녀를 둔 엄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갈 고등학교에서 수영이든 배구든 발쓰리를 하려면 무조건 이미 지금 클럽에 들어가 있어야 된대. 근데 미국에서 이제 클럽 스포츠라는 게 뭐냐면 동아리가 아니라 진짜 잘하는 애들끼리 팀을 짜서 주 대회, 지역 대회, 내셔널 대회를 돌아다니면서 막 무슨 거의 태릉이야. 거의 태릉 선수촌이야.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본인들은 어떤 기대 아니면은 어떤 예상 이런 걸 하고 있어. 모르겠어 나는. 난 솔직히 올라갈수록 아이들 아니 여기서 공부의 끝을 본 사람들이잖아. 둘 다 공부의 끝을 봤고 공부로서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말이야. 너무 여유 있는 거 아니야? 본인들이 한번 크면 자식들이 하겠다는 생각인가? 아니 몰라. 나는 오히려 그런 것을 좀 싫어가지고 약간 귀를 떼고 살거든. 아직까지는. 근데 좀 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나는 굉장히 복잡하거든. 기대를 할수록 얻을 게 더 적어지는 게임인 것 같아. 그래서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 내가 애만 괴로워지고 애가 괴로우면은, 왜냐면은 그 블로그 글을 읽으면 내가 느꼈던 걸로는 가장 중요한 게 애가 막 똑똑하냐 이게 아니야. 애 스펙을 딱 보면은 내가 그냥 느낀 바로는 이런 애를 어떻게 안 뽑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야. 위닝 11의 그 오각형 있잖아. 다 꽉 찼어. 모든 스킬이 다 꽉 차낸 거야. 근데도 안 뽑혀. 안 뽑히고 내가 가고 싶은 데에 다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는 동양인이라 그런 걸 수도 있고, 다른 인종 같은 경우는 막 affirmative action 뭐 이래가지고 자리를 좀 더 열어주나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막상 동양인들은 그런 대우를 못 받거든. 그런 데에서 내가 느끼는 거는 기대를 할수록 지는 게임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기대를 안 한다고 아예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확실하지. 만약에 내가 정보가 부족해서 내가 도움을 못 줘서 그래서 자기 포텐셜을까지 가지 못했다면 그거는 책임이 나한테 있잖아.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고민하게 되고 알아보게 되고 그러는데, 보니까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하다가 이제 딴 데로 샜는데 중요한 게 애가 같이 원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원한다고 치면 같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꾸준히.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돼 있잖아? 그러면은 괜히 애를 갈아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관계가 망가질 거야 아마. 안 되는 애를 밀면 걔만 괴로워지고. 만약에 애가 원한다면 도와줄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고, 이 두 가지를 할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굳이 닐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기대는 최소화해야겠다. 그러면 기대하도록 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 다른 형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 집은 오히려 막상 크게 막 저기를 안 하더라고. 애를 뭐 어떻게 해야겠다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 애가 다른 주에 있는 어떤 애랑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요 동네에 있는 애들이랑 경쟁을 해서 요 동네에서 있는 잘하는 몇 명이 좋은 학교든 어느 학교든 가는 걸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서 너무 그렇게까지 막 애를 만들고 싶지 않은 게, 미국에 기회가 많지 않냐. 기회를 계속 준다. 한 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러면서 괜히 애랑 막 감정 상하고 그럴 필요 없고, 되게 여행을 되게 많이 가. 애랑 시간을 되게 좀 퀄리티 있게 좀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좋다. 오히려 그런 데 집중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여기서는 애 키우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 이러던 저러던 애들한테 기회가 또 계속 있어서 참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장점인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했어. 얼마 전에 와이프랑. 얘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갈 때쯤에는 얘네한테 진짜 모든 걸 다 까야겠다고. 너의 뭐 재정적인 거부터 해가지고 너가 지금 뭐 어떤 이런 식으로 뭐 진짜 다 까는 게 좋은 것 같아. 왜냐면 그게 재정적인 거 다 까면은 오히려 막 좀 살살해도 되겠는데. 거기서 그냥 살면서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 트랜스퍼런시가 없으면은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뭐가 없으면요? 투명성이 없으면. 트랜스퍼런시가 없으면. 그쵸. 예를 들어서 부모랑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그거 얼마 전에 그거 봤어? 넷플릭스에 How to be rich였나 How to live a rich life였나. 하여튼 그 유명한 봤어요. 영상은 안 봤는데 썸네일은 봤어요. 생각보다 재밌어. 나는 되게 뻔할 것 같았는데 거기에 호스트하는 그 인도 레이미였나? 뭐 하여튼 걔가 되게 유명한 블로거잖아. 그래요? 예. 유명한 블로거인데 이제 얘가 나이가 들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지면서 파이낸셜 플래너처럼 나오는데, 이제 걔가 나와서 커플, 부부들 아니면 싱글들도 그렇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줘. 근데 나는 너무 뻔한 얘기 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 왜냐면은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재벌이랑 결혼했다가 이혼한 어떤 아줌마인데 이 아줌마는 양육비로 4만 불이 꽂혀 매달. 그러니까 딸이 나의 장래가 걱정된다 하면서 의뢰를 한 거야. 소비력이 너무 강하고 계속 사업을 벌리는데 사업에 대해서 감 자체가 1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다 말아먹고 계속 음. 빚쟁이가 되고 있어. 근데 하지만 난 괜찮아. 다달이 나는 갚을 수 있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살거든. 막 그런 사람도 나오고 네. 아니면은 부부인데 이제 남자는 스테이홈 파더고 와이프가 돈을 되게 잘 버는 말아꾼 어떤 여자. 근데 거기서 또 생기는 또 남편은 또 전업주부로서 사는 거에 대한 그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하여튼 너무 다양해. 나중에 한번 봐봐. 그리고 결론은 이제 되게 다양한 모습이야. 근데 보니까 파이낸스란 거는 되게 퍼스널한 거니까 다 개개인의 사연과 자기가 자라온 배경에 따라서 삶에 대한 태도가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이상한 그런 스투핏한 결정을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부부끼리도 그렇고 자식과 부모 간에도 그렇고 공개를 안 해. 이런 파이낸셜 상황에 대해서 아예 쉐어 자체를 하지 않아. 왜냐면 생각이 너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너무 달라서 돈에 대한 접근 방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대화하기를 포기하는 거야. 만약에 대화를 시작하면 되게 인시큐어해지고 서로 약간 회피하고 대화를 끊어. 그러면서 서로 이상한 상상만 하고 있어. 쟤는 저러고 있을 거야. 쟤는 이러겠지.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막 이상하게 가가지고 그게 나중에 아니란 걸 깨달았을 때 엄청 좌절하고 관계가 깨지고 막 이래.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 나는 보니까. 그래서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거가 좀 트랜스퍼런트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말을 안 하고서 왜 그런 거 있잖아. 야 너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공부만 열심히 해라. 다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근데 보면은 이게 꼭 돈을 서포트하고 못하고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애들도 어떤 자기가 공부를 할 때 막연한 야 이게 좋은 거니까 난 아이비리그에 갈 거야 막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 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그런 기대감을 줘가지고 얘가 뭐 어떤 특별한 전공을 해서 뭐 이렇게 할 거야 계획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든 저 아이비리그가 목표였으니까 나중에 싸우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 문제는 그게 그냥 좋아서 이렇게 가면 모르는데 자기가 너무 그 현실적인 감이 없어가지고 나는 저 학교에 저 아이비리그에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데 있다고. 근데 나중에 가면 야 그때 가서는 학비가 너무 비싸니까 네가 자학을 찾아봐라 하면 그때부터 트러블이 생겨. 서포트 해준다며. 그래서 좋은 학교 갔는데 나는 뭐 약간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근데 그게 돈뿐만 아니라 현실을 모르는 거잖아. 맞아. 애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알고 걔네가 갈 수 있게 도와주자는 건데. 그러려면은 자기의 메타인지라고 그러잖아. 메타인지. 자기가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자기의 스트렝스랑 위크니스를 정확하게 퀘스천 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한테. 남 탓하는 거 말고 그렇게 스스로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쉽지 않지. 맞아. 그런 감각, 현실감 이런 거가 갖추기가 어릴 때는 쉽지 않아. 나는 오히려 어렸을 때 원하는 게 너무 뚜렷해가지고 시야가 굉장히 좁았어.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 나도. 그게 좀 아쉬운 점? 내가 좀 그때 좀 유연한 사고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남이 나한테 좋은 조언을 해도 그거를 듣지도 않았던 것 같아. 그때는. 그러니까 맞아. 이제 그거야. 예를 들어서 돈을 떠나서 어렸을 때 내가 서울에서 살았잖아. 서울에서 살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 조선대에 간다. 조선학과. 조선학과. 네. 그러면은 내가 대학교 학과를 정하는 과정에서 난 당연히 제주도 가서 사는구나. 나는 당연히 포항 가서 사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라이프를 나중에 결정한 거잖아. 어디서 살지 결정해 주는 거잖아. 근데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야. 되게 현실 감각이 없는 거지. 맞아. 아니 나도 그거 되게 공감해. 자기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진짜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진짜로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게으른 게 좋은 사람인지도 사실 잘 모르고. 근데 사실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나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았으면 뭐 돈을 벌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분명히 내가 진짜 만족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해서 뭔가 하려면 무슨 직업을 택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해보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되게 큰 그림으로 애들이 이건 보기가 어렵잖아. 자기가 너는 어떤 라이프를 살고 있니 이런 걸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번 쭉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선입견 없이 우리가 세이가 있으면 안 돼. 그러면은 무조건 안 듣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주장하는 걸 안 듣기 때문에 엄마 아빠 말 안 듣지. 하여튼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애들이 나이가 드니까 좀 이런 얘기를 해도 감당할 수 있고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슬슬 오는 것 같아서. 근데 애들이 우리 말을 듣나? 진짜 그것도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 나이가 들수록 애들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문화적 차이와 세대적 차이와 이런 게 너무 큰 것 같다는 생각은 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맞아. 애들은 또 막 미국 애들 사이에서 그냥 미국 정서로 계속 크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떠든다 해도 애들이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한다. 많이 보여주면 좋겠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회사에 오픈하우스 같은 거 있잖아. 그러면은 애들 데려가서 보여주고 그럼 애들이 가서 보는 순간 절대 아빠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런 거라도 좀 간접적으로 느껴보고. 맞아. 그냥 사실상 동네 아저씨 보고서 호모가 지금 결정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런 것도 아빠가 저거 좋다고 했으면 오히려 싫어했겠지. 그쵸. 그냥 그 친구 아버지가 있었는데 사는 모습이 뭔가 괜찮아 보이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근데 얻어 걸리는 것 같아. 그런
거는 어쩌다가. 근데 그냥 너무 노출이 안 돼 있으면 그런 계기조차 없으니까. 근데 미국 애들이 보면은 사는 방식이 되게 다들 좀 달라 보면. 고등학교 때 친구들 이런 애들 보면은 지금 막 하는 일들 다 보잖아. 다들 지들 멋대로 살아가는 보면. 부모가 근데 막 만든다는 개념이 없잖아 미국 애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잠깐 동안 맡겼을 뿐이니까 여기 정성을. 맞는 말이다. 또 동양인들 부모들만 보면은 좀 더 노지하고. 근데 보면은 확실히 이제 막 연락이 와. 학교에 있는 다른 엄마들도 스템 레고 무슨 대회 같은 뭐 리그가 있는데 이거 같이 하자라고 막 연락 오는 이제 부모들이 있어요. 보면 다 인도 사람들이야. 인도 사람들, 중국 사람들 그런 애들만 애들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고. 그렇지. 과거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의 특징인 건가? 공부가 신분 상승이라고 생각하는 나라. 그러니까 공부로 쇼부치는. 한국, 중국, 인도. 아니 그걸 되게 문화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많이 꼽더라고. 서양은 옛날부터 무력, 약간 워리어 이런 문화고, 근데 중국에서 시작된 문화는 단순히 싸움으로만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공부로서도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게 되게 문화적으로 깊게 박혀 있는 그럴 수 있겠다. 타입이라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 진짜 다르지 문화적으로. 자기 부모랑 아무 상관없는 거 많이 하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근데 또 진짜 맞는 것 같아. 애들은 그냥 니네가 알아서 잘 크고 니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실패도 맛보고 성공도 맛보면서 니네가 알아서 커라. 이게 사실 애들한테도 제일 좋긴 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아니, 너무 달라 진짜. 다 달라. 동양 사람들만 비슷한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서양 부모들이 그런 애들한테 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커서 너 어떡하냐 이런 말 안 하고 사람을 전혀 엄청나게 없지, 서포트 그런 거. 해주잖아. 없지.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런 건 동네 리틀 리그. 맞아. 스포츠 가면 그거는 장난 아니지. 다르지. 아 근데 그거 보셨어요? 60년 세대들에 대한 KBS 시사 직격. 아 너무 왜 짜네? 좀 짜네요. 그 이제 60년대생들이 이제 은퇴자로 몰리는데 얼마나 힘든지 노후 준비 하나도 안 돼 있고 처음으로 나오는 부모를 부양했지만 자녀들한테 부양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세대들이다. 알겠네. 30몇 년씩 일하신 분들인데 이제 막 다시 다른 일 하려고도 하시고 하는데 안 되고. 요즘의 젊은 사람들이야 투자 개념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도 있지만 그 옛날 분들 중에서는 준비 못하신 분들 많잖아요.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냥 성실히 열심히만 살아왔는데 되게 좀 짠했어요. 되게 보면서 돈에 대한 이해, 개념, 교육 이게 이해를 못하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너무 중요해. 이해를 하는 게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자가 돼야 돼 이런 거보다도 진짜 자기 가족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이런 데 있어서 맞아. 나는 그런 것도 싫더라. 누구 불이었어. 열심히 돈을 잘 벌어가지고 애들을 도와줄 수 있게 돼서 자식들이 좋아하고 그런다 뭐 이런 거였는데 거의 댓글이 역시 돈이 많아야 애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 늙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함부로 풀면 안 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데 맞아요. 예.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 그건 아니죠. 내 자식을 왜 노예로 만들어? 아는 분 중에도 그런 얘기를 정말 하물며 하셨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돈 갖고 흔들고 싶다고 애들. 근데 연세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에서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그런 거를 이게 맞지라고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거잖아. 우리 자식이 지가 벌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하게 해주는 게 그렇죠. 목적이잖아. 독립을 할 수 그렇죠. 있는 독립적 사고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하여튼 중요한 진짜 거야. 되게 좀 내 인생의 주인이 스스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이걸 만약에 부모가 돼가지고 돈이 있다고 애들이 이걸 보고 딸랑딸랑하게 만들려는 생각이면은 그거는 자주적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죠.